6.2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6.2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순차적 영향으로 환율까지 상승하는 모습이고 결국 금리의 방향이 인상 쪽으로 흘러갈 듯한 모습입니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럼 이번 주 외환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외환시장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란과 미국 전쟁이 한 달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언제 끝날까요? 다들 관심 가지고 계시겠지만 미국은 종전을 위해 협상안을 제시했고 이란은 그 내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연일 이란을 때리고 있고 이란 역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중동 국가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해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미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조기 종전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자면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워낙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생각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라 내일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크게 보면 조기 종전의 열망이 강하게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이 지속되면 환율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몇 번의 구두 개입이 있었지만 결국은 마지노선이었던 160엔이 쉽게 상향 돌파된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구두 개입이 있었으나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 불안으로 인해 엔화는 160엔을 넘어갔고 이제는 구두 개입으로는 약발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160엔 위에서의 실제 물량 개입이 들어올지 이번 주의 움직임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실제 금리 인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향후 일본의 금리는 1%를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호주의 인상에 이어 글로벌 움직임이 금리 정책에서 전쟁의 여파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천천히 금리가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쯤 금리 인상에 대해 말씀드렸고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했다 싶긴 하네요. 중동 지역 전쟁은 에너지 불안을 가져오고 이는 원재료 가격, 운송비, 자원 수급에 대한 부담이 증가해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분만큼의 달러 수요 증가로 인한 환율 상승, 그에 따른 물가와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정책의 전환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단지 석유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닐을 만드는 나프타의 부족, 그리고 플라스틱, 알루미늄, 급기야 농업에 사용되는 질소비료의 원재료 부족까지 이어져 제조업, 농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가격 인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1,550원이라는 환율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환율 하락 요인은 무엇일까요? 4월이 WGBI 편입에 따른 해외에서 투자 자금이 들어올 전망입니다. 시장 예상은 8개월 동안 90조가량의 금액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긴 합니다. 국내 증시 상승으로 인한 해외 투자 금액이 감소, 역으로 국내 유입되는 양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큰 비중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하락의 요인은 종전 소식 외에는 큰 이슈가 없을 것 같고 4월 중순 이후부터의 해외 투자 자금 유입으로 인한 하향 안정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이란의 채찍과 당근을 다 던져주고 있습니다. 채찍질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앞장서서 매를 드는 모습이고요. 매 맞는 이란은 결사항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서로에게 다 아픈 법이라 파키스탄의 중재로 인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의 원화 환율은 종전과 확전으로 나눠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확산된다면 1,490원대의 저점, 그리고 1,550원까지의 고점을 바라봅니다. 만약 휴전, 혹은 종전의 합의, 혹은 호르무즈 해협이 유조선과 무역 선박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안전보장의 약속이 실현된다면 급락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1,450원대까지의 하락, 그리고 고점은 의미 없이 속절없는 하락을 예상해 봅니다. 어차피 전쟁은 끝날 겁니다. 서서히 출구 전략을 마련해 보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다음 타겟은 쿠바라고 언급하고 있는 트럼프. 그의 광기에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줘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30일 월요일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구인에 대한 고용지표가 나오고 4월 1일 비농업 취업자 수와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 금요일 밤에는 비농업 취업자 수와 제조업 취업자 수, 그리고 실업률 등 고용지표의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자 물가지표 역시 주중에 발표됩니다. 금요일은 부활절이라 금융시장은 휴장이지만 경제지표는 발표됩니다. 지난주 미국의 물가지표는 전쟁의 시작점의 수치가 통계로 잡히면서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연준의 쿠 기사도 고용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더 걱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고용지표들이 발표되는데 고용지표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되면 미국의 경제는 상당히 위축되고
트럼프 역시 종전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3월 마지막 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벌써 외환시장 이야기를 시작한 지도 3년이 되어가는군요. 처음 차트도 분석하고 이런저런 내용들도 많이 준비했으나 결국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짧고 쉽게 풀어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환율이 궁금하다면 이 내용만 알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몽우리만 보이던 벚꽃이 오늘은 어느 정도 피었습니다. 많은 나무 중에 이 한 그루만 일찍 피었네요. 낮에는 덥다고 느껴질 정도로 온도가 높게 올라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월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니 모처럼의 봄비가 그치면 벚꽃이 활짝 피어날 것 같습니다. 남은 3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월 6일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